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 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엄숙한 대정부 질문 자리에 머리를 삭발하고 섰습니다. 전북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도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새만금 예산을 80%나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에 분노하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80만 전북도민의 이 큰 분노를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 행사를 하고 왕 노릇을 하는 윤석열 정권은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지, 진짜 주인인 국민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마지막 날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총리님, 새만금 사업의 개발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전북도만의 과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34년을 이어온 새만금의 희망 고문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됐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긴축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다만 그동안에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왔습니다. 아니, 총리님, 78%를 삭감한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그 새만금 청장도 왔고 국가로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좀 그림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의 둥지를 틀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한 3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한 6억 6천만 불의 그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 투자에 대한 규모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들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좀 대응을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림 하에서 좋은 그런 그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리님, 빅픽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농지, 뭐 사실상의 농지인 거죠. 농생명 그 용지라는 게 농지를 한 30% 정도를 쓰게 돼 있고, 새로운 이런 제조업의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우리의 필요하다면 테마파크 같은 거를
정말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들여온다든지 사실 이런 데 대한 우리의 준비는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새로운 그림에 따라서 우리의 거기에 딸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것도 좀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검토 계획은 정말 이번에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정말 좀 제대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빅픽처를 언제 처음 말씀하셨죠? 제가 아마 8월 29일인가 아마 지시를 했을 겁니다. 총리님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잼버리 국토부 보도자료 8월 29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과는 다르게 잼버리가 결국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나가야 할 그런 큰 그림, 비전과 관련해 봤을 때 이러한 그 SOC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SOC 같은 것도 그러한 그 우리 새만금의 그림에 부응하는 그러한 그 속도, 수요 이런 것들하고 같은 공급의 타이밍의 적정성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토부 보도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새만금의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 좀 말도 안 되게 여러 언론에서 이것이 결국 뭐 새만금의 그동안에 무슨 뭐 공항이 어떻고 뭐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런 저 보도자료를 뭐 냈습니다만 이거는 저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이거는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총리가 분명히 국토부에게 새로운 하나의 비전을 큰 그림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새만금 청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리님 8월 29일 날 총리께서 큰 그림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우리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그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들어봤을 때는 총리님 말씀이 빅 그림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내용이 아직은 내용이 없고 아직 당연히 없죠. 이제 아직은 내용이 만드는 없고 거니까요. 그리고 국토부의 발언을 보면 실제로는 정부의 태도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게 결국은 잼버리의 실패의 책임을 전북도로 넘기고 총리님의 빅픽처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둘러대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북도에 넘길 필요가 없죠. 이거는 국가의 프로젝트인데 왜 전북에다가 넘깁니까? 이따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북의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아니 책임을 전북으로 안 넘긴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거는 한번 국가의 따져보겠습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전북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새만금 개발청이 2013년에 만들어져서 모든 새만금에 대한 계획과 집행과 이행과 예산의 확보는 전부 다 중앙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지방과 연결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것과 연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니 제가 예산을 따져보겠습니다. 삭감한 거는 그거는 당연히 재정 사정에 따라서 총리님 필요에 필요하시고요. 따라서 제가 하는 거죠. 여가부 장관님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가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 잼버리는 국제행사고 조직위는 주관기구, 주무부처는 여가부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행사인 잼버리를 준비한 건 사실이죠. 저는 잼버리 특별법 4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그 잼버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돼 있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화장실 문제와 위생관리 부분인데 이것은 조직위 사무국 시설본부의 설치 관리에 책임이 있었던 게 맞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대회 1년 전부터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김윤택 의원은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관은 이분들이 요구한 대로 대책을 충분히 세웠습니까? 저는 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체크하고 물어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초기 운영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저에게 화장실의 위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을 했고 우리의 국민의 자부심은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북 도민의 극심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관부처의 장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이 대정부 질의 장소에서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다음에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의 또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의 진행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총리님. 이번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저는 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결국 모든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따르는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2025년까지 오히려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좋은 플랜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국가 전체로도 도움이 되고 전북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아직 빅픽처의 그림 내용도 그리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리도록 했다니까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졸속으로 그리면은 이건 오히려 더 SOC 예산 78% 삭감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하는 기재부의 항명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대통령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78%를 삭감했는데요. 그 삭감의 기준과 조건이 뭡니까? 명확히 좀 밝혀주십시오. 전체 새만금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새만금의 전체 앞으로 현재 지금 있는 개발 상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좀 더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SOC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수요에 맞는 그런 공급의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원칙의 기준입니다.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그림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좀 보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지금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은 7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처럼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고 새만금 SOC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이 지금 시작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체 새만금의 발전 정도와 비했을 때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 시점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SOC,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겠다 하는 이런 데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전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저희가 그 재정의 원칙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과도한 부채라든지 이런 그 대외 신인도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한 긴축 기조는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거는 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이 새만금에도 적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봤을 때는요, 명확한 내용이 없는 빅픽처를 빅그림을 가지고 지금 당장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떤 국민이 이걸 믿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이것은 빅픽처가 아니라 빅삭감이고 스몰 예산이고 쥐꼬리 예산입니다. 빅픽처가 아니라 빅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재정에 관련된 효율성 얘기나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8월 2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했을 때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에 2주 만에 기습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기재부의 3차 협의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산이 이유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주무부처하고 상관없이 기재부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의 폭이 인공호흡비만 달아놓을 정도로 78%로 과도하게 삭감했습니다. 삭감의 동기, 시기, 내용, 절차, 삭감 폭을 보더라도 이것은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애정,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5년 정도 중기 예산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5년 중기 재정 계획에 있는 그대로 숫자가 다음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면 예산 편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전망을 하지만 다시 연간 계획을 짤 때는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보면서 또 재정 사정을 보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왜 빠졌냐? 그거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줄 때까지는 모두가 펜딩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데에는 저는 조금 좀 무리가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못은 인정해야지 자꾸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 기조를 보면 23년도에 대비해서 4.6%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예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가덕도 공항은 아까 총리님께서 중기 재정계획 얘기했는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명백하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합니까? 예산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이 가덕도라는 것을 지금 2030 그 부산 엑스포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에 들어와 있는 그 6조 가까운 투자 이런 분들을 뒷받침하려면 산업단지에 용폐수 공동 관로를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 넘버 1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딴 SOC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급한 거예요. 그것은 302억 원,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정도로 충분히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예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그거는 재정 운영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필요성, 기준을 형평성도 명백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잣대를 들이댔잖아요. 저는 우선 다른 잣대라는 걸 동의하지 않고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용지 용폐수 공동 관로 이거 내년도 2025년 12월까지 되도록 302억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까지 예산에서는 일체하지 마라. 몇 월 며칠자 들어갔으면 무조건 예산 끝날 때까지 다 확정을 시켜라. 그거는 국가 운영의 총리께서는 정도는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각합니다. 사만금 SOC 예산을 78%, 80%를 삭감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본질은 명백히 잼버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권력 남용이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새만금 예산 삭감 행위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그것도 빅픽처는 빅삭감, 빅차별, 권력의 빅남용, 빅허구, 빅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국토부가 새만금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겠다는 건데 예타를 거치거나 면제한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공항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저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공항은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그거는 검토를 할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취소할 거라면은 33억 원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33억 원 정도의 아닙니다. 56억 원인가요? 그 공항에 대한 예산이 없애버릴 거라면 왜 넣겠습니까? 그거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인 새만금의 공항에 대한 수요를 그러면 보면서 확실하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국민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계획은 그 계획에 대한 창출되는 수요에 맞도록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재정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있든 없든 무조건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재정에 이렇게 재정의 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총리님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새만금 공항 사업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60억, 50몇 억이 내년도에 기본 뭐 계획인가요, 설계인가요 하는 것을 끝내도록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가 면제 후에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요. 지금 턴키 입찰에 참여한 3개 회사가 지난 8월 17일 날 기본 설계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타가 면제돼가지고 적정성 검토까지 끝나가지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사업을 국토부가 적정성을 재검토할 아무런 법적 근거와
또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해주는 게 맞지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발상이 국가재정법 예타 면제제도의 취지 국가균형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겁니다. 새만금 기반 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다른 24개의 일괄 예타 면제 사업들도 같이 재검토해서 취소하겠습니까? 저는 새만금에 대한 빅픽처를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왜 새만금 사업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일괄 예타한 다른 사업들도 다시 다 재검토해야죠. 새만금은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좀 더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구상한다는 빅픽처 이거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네,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총리님 하늘길, 바닷길, 땅길 다 막아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무조건 다 세 군데가 다 있어야 된다. 총리님 교통 그건 아니죠. 만들어져야 아시잖아요. 트라이포트가 만들어져야 기업들이 오지요. 의원님 아시잖아요. 참. 그 공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본적인 그러한 그 계획은 되도록 한 5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없애버릴 거라면 뭐하러 50억을 넣겠습니까? 총리님 기업이 오지 않는 빅픽처는 빅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라면 이런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중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총리님, 저는요 잼버리 파행은 누가 뭐래도 조직위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를 온 국민과 정부와 심지어 교육기관,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거를 저는 상당 부분 성공으로 전환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잘못했는지도 명확하게 감사원을 통해서 밝히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성찰해야 할 것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누가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감사해서 밝힐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예산 내 대폭 삭감과 새만금 기반시설 재점검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관계부처인 기재부 장관, 여가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도 아니고 이거는 재정의 편성 과정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취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 말씀이시죠? 과학적으로 기준 내에서 방류된다면 그것은 우리 신체, 건강, 해양의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과학적 결과를 제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과학적 검증을 말씀하시는데 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아닌 건 미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 검증이 어떻게 해야 과학적 검증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핵종에는 75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50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의 방류는 해상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6만 베크럴, 우리는 4만 베크럴, 음용 마실 수 있는 것은 1만 베크럴 이렇게 있고 모든 핵종에 대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핵종은 몇 가지냐? 그거를 과학자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62개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2개를 계속 테스트하기 위해서 핵종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750개든 62개든 60개든 30개든 그 발생되는 핵종이 우리 건강에 안전하려면 거기서 정한 기준, 이거는 다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다가 설량 전환 계수라는 것을 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저희가 가끔 들어보는 1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체가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밀리시버트까지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핵종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69개를 테스트해서 다 공개하겠다 해서 이제 공개가 지금 일부가 공개가 되고 69개의 데이터는 또 저희한테 날라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자꾸 설명 길어지시는데요. 아니에요. 저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그래서 검증의 뜻을 중심으로 설량 전환 개수로 해서 1밀리시버트 이하면은 안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밀리시버트라는 단위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으면 0.1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성 피폭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이죠. 그래서 IAEA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일본도 검토했겠죠. 그 모든 검토한 기준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방류가 될 때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정한 그 기준보다 지금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는 1500베크렐이라는 기준으로 낮췄고 실제로 지금 방류되는 방류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약 200베크렐 정도입니다. 나머지 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그게 과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못 믿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미신을 믿으시든지 아니면은 가짜 하나의 지식에 심취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과학적 검증의 뜻을 물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독립적으로 검증 기회를 보장을 해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재현됐을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K99라고 우리 전도체가 지금 개발됐다고 그러죠. 그거는 지금 전부 다 과학적으로 오히려 검증해달라고 요청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붙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안전성에 이견이 있는 세계 과학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검증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아직은 과학적 검증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한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IAEA라는 UN 밑에 있는 그 기구가 존립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중에서 11개 회원국은 특별히 그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협상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구소와 우리의 과학자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시료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전 정부도 노력을 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일본이 기준대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 우리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위하는 길이지, 그거 못 믿는다 그러고서 무조건 위험합니다 해가지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100만 수산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에 영국 과학지에 나온 보도입니다. 의원님, 과학지에 났다고 그게 다 확정된 사실입니까? 거기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님. 일부 과학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00몇 개국이 참여해가지고 결정하는 과학의 지식을 믿으실 겁니까? 열어놓고 일부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말이에요. 믿으실 겁니까? 저는 그런 미신적, 주술적 총리님 말씀 나는 주술이라고 들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 안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요,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총리님.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방류하지 않으면 선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선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류를 검증을 안 했습니까? 다 검증했고 IAEA하고 다 같이 검증했습니다. 그런 검증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뉴스, 선동, 이걸 가지고 100만 수산인을 지금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저희는 전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천만에요. 안 다릅니다. 국회의원들 몇 분이 결의안 냈다는 것이 그것이 입장이 다른 겁니까? 전 정부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같은 건 같다고 그래야죠. 전 정부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제발 책임 정치하십시오. 국민 통합과 인적 쇄신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념 갈라치기와 권력 오름을 중단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